이번 단원에서는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배워볼 건데요. 개념생 기준으로 152페이지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우는 내용인데 그 앞까지는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 단원에서 배웠던 거랑 거의 다 똑같으니까 여기 부분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넘어가고 152페이지서부터는 필기 이런 거 다 꼼꼼히 하시고요.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는 지금 감기 걸린 상태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쉰 점 이해 부탁할게요. 일단 개념 53번 다항함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fx가 있어. 여기서 이 fx 있죠. 이 부분이 만약에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이 함수 y는 fx를 앞으로 뭐라고 한다? 그렇지, 다항함수라고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 fx 자리에 만약에 1차식이 들어가, 그럼 얘는 1차 함수. 여기 2차식이 들어가면 2차 함수. 3차식이 들어가면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거야. 됐나요? 그럼 이 fx 자리에 만약에 상수 뭐 7 이런 게 들어갔어. 그럼 y는 7이라는 이런 상수항이 들어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한다? 그렇지, 말 그대로 상수함수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음 개념 체크 볼게요. 다항함수인 것만 믿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 예,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닐까? 그렇지. y는 fx의 꼴이 아니죠. 다음에 얘는 맞죠. 얘는 몇 차 함수예요? 그렇지. 얘는 2차 함수 형태여서 맞습니다. 다음에 얘는 몇 차 함수예요? 얘는 3차 함수 형태죠. 이거 전개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 맞죠? 디귿도 맞고요. 다음 리을 보세요. 리을은 얘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 알죠? 분리했을 때 2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요. 그쵸? 그럼 y는 2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이렇게 x가 분모에 있는 형태는요. 얘는 다항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항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몇 번? 그치? 니은 디귿만 된다. 이해됐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54번 한번 보세요. 개념 54번에서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2차 함수의 기본 형태는 뭐야? y는 ax제곱. 이 형태는 2차 함수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몇인 점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0,0 원점인 점이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a 값은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그렇지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었어. 맞나요?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리고 이 위아래 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 그렇지. x축 대칭.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a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어때요? 그렇지. 그래프의 폭이 좁아져요. 다음에 절대값 a의 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져 뚱뚱해진다 그랬어. 그리고 또 얘를 평행이동시켰었어. 지금 y는 ax 제곱이라는 저 2차 함수를 내가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어? y는 ax 제곱에서 이제는 y는 a의 x 대신에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다음에 y축 평행이동은 뒤에다가 그냥 플러스 q만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전부 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으로 바뀐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도 바뀌었겠지.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코마 몇이에요? 그렇지. 이 괄호 안에 있는 x를 0으로 만든 x값 p 뒤에 붙어있는 q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라고 쓰면 되고요. 또 이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왜냐면 이 2차 함수의 2차항의 개수 a의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y는 ax 제곱의 그래프랑 그래프 모양은 똑같대. 위치만 바뀌는 거야. 그게 바로 평행이동이잖아. 이해됐나요? 또 하나 더. 아까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얘는 축이 y축이야. y축.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x는 0. 맞죠? 근데 이제는 평행이동 했잖아. 그럼 축의 방정식은 이제 뭐라고 써야 돼? x는 p.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2차 함수의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2차 함수의 일반형
이라고 했었다면은요. 얘를 꼭지점을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면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개수 a, b, c로 보고 지금 바꿨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표준형이 된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지. 우리는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꼴이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이 형태만 기억하시면 되고 딱 하나, 이 복잡한 형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뭐다? 그치? 축의 방정식. 여기서 가야 되는 건 축의 방정식이 우리 이렇게 일반형에서 A, B, C로 나와 있을 때요. 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그건 내가 암기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여서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반형에서 바로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외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얘는 꼭 암기를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는 이 식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얘가 일반형 꼭지점을 알기 쉬운 방법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데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일반형일 때 이 C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 그렇지. Y절편. 기억나시죠? 다음 개념 체크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을 좌표, 축의 방정식 Y절편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어.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져 있으니까 구하기 쉽겠네. 먼저 차례대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를 0을 만든 X값 3, 뒤에 붙어 있는 거 5.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이 x는 3이라고 써주면 되고 y절편 땡땡 한 다음에 얘는 그렇지. 이 상태로 보고 여기 뒤에 있는 5 이렇게 쓰면 완전 틀려요. y절편은요. 얘를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우리 y절편이라는 거는 y축과 만나는 교점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y절편 구할 때 1차 함수에서 어떻게 했었어? x에다가 0을 대입했었죠? 2차 함수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x에다가 0을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3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5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5 다 전개하세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얘가 뭐가 된다? y절편이 된다. 그래서 이거 꼭 별표 쳐놓으세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니까. 알겠지? 다음에 일반형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얘는 꼭지점의 좌표 구하려면 무슨 형으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앞에 있는 2분의 1로 두 번째 항까지 묶으세요. 알겠죠? 여기 두 번째 항까지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맞죠? 그 다음에 여기 1차 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세요. 얘 절반은 마이너스 4 제곱하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괄호 닫고 뒤에다가 상수항 플러스 2. 근데 어디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돼?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됐어요? 는 2분의 1에 x-4의 전체 제곱. 얘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밖으로 튀어나가야 되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그럼 2분의 1에 x-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4 마이너스 6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4. 다음에 y절편은 일반형일 때가 더 보기 편해요. 일반형일 때 상수항 2가 되겠네. 맞죠? 그럼 그래프까지 그려주면 얘는 x축, y축, 원점 다 표시한 다음에 지금 3,5니까 3,5 여기 찍으시고요. 또 얘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y절편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날 거야. 됐죠? 다음에 얘는 x축, y축,
원점 전부 다 표시해 주시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6이야. 여기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네요. y절편이 2래요. 2.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다음 대표형 44번 볼게요. 지금 주어진 이차함수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제 2사분면 위에 있대요. 그쵸? 그때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꼭지점의 좌표 구하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봐야겠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4m 마이너스 7 맞죠?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 4m 마 7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 4m 플러스 2 맞죠? 근데 이 꼭지점이 제 2사분면 위에 있대요. 우리 좌표평면을 기준으로요. 1, 2, 3, 4잖아. 그치? 여기 2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플러스인 애들이야. 맞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맞고 얘만 양수가 되면 되겠네. 맞죠? 그럼 4m 플러스 2가 0보다 크려면 4m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 이해됐어요? 네. 따라서 실수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다음에 유제 44-1번 한번 볼게요. 지금 주어진 이차함수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래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주어진 이차함수 얘를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ax 절반의 제곱은 a제곱 없던 거 더해줬으니까 빼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여기에 사실 a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상관없기는 해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는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얘랑 얘는 어차피 사라지죠? 그럼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b제곱 마이너스 4b죠?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a 값이 결국에 마이너스 2인 거고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얘 넘겼을 때 얘를 만족해야 되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이게 되는데 따라서 b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그냥 0이 되겠네. 맞죠?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지금 직선 얘 위에 있대요.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지금 주어진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꼭지점의 좌표를 어디다가? 그렇지, y는 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 위에다가 대입할게요. 왜냐면 어떤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 구하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kx 이렇게 되겠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 2의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얘는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는 2의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 맞죠?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몇 콤마 몇이야? k 콤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하세요. 대입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얘는 k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싹 다 얘로 넘기고 좌우를 바꿔볼게요. k제곱 플러스 6k 맞나요? 그럼 k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상수 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까지도 아직 어렵지 않아요. 이차 함수 계수의 부호의 결정. 이것도 우리가 3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그렇지.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거였지.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고 얘기했었어. 맞죠? 또 b 값이 의미하는 게 뭘까? b는요, 얘 단독으로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일반형일 때 추계방정식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지. 추계방정식 x는 뭐라고요?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됐어요?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축으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 축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이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일단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a 값은 일단 양수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b가 어떤 부호가 나와야 얘가 양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b는 마이너스여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b는 이때는 마이너스. 맞아요? 다음에 그럼 반대인 경우도 해봐야지. y축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왼쪽에 와 있는 거야. 그럼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가 이번에는 y축보다 왼쪽이니까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a가 양수야. 그럼 b는 뭐여야 돼? b는 양수여야지. 그래야 얘가 음수가 돼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b가 양수여야 된다. 맞죠? 이건 선생님이 지금 아래로 볼록할 때만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뭐 위로 볼록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교재에 이제 뭐 이쪽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어떤 거? 이쪽에 있을 땐 A랑 B랑 부호가 반대, 이쪽에 있을 때는 A랑 B랑 부호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결국에 다 까먹거나 반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요. 이 추계방정식 제대로 외워서 그때그때 선생님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세요. 알겠죠? 다음에 마지막. 여기 있는 이 C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치? 일반형일 때 이 상수항 C는요. Y절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C가 양수면 Y축과 양수 부분에서 만나는 거고. 그치? C가 음수면 Y축과 음수 부분에서 만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다음에 개념 체크로 넘어가서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그래프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호를 구하래요. 일단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플러스 양수. 맞아요? 다음에 b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 즉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해당하는 게 y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여야겠지. 근데 지금 a가 양수라며.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b가 그렇지. b가 마이너스가 돼야죠. 마마풀이어야 플러스가 되지. 맞아? 그럼 b는 음수. 다음에 c는요. y축과 지금 음수 쪽에서 만났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보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때 얘는 앞에 있는 개수를 다 더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지. 그럼 앞에 있는 개수를 다 더하려면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돼? 그렇지. x에 1 대입했을 때의 그때 y값 찾으라는 거야. y값. 이해됐어? 그럼 y값은 봐봐. x에다가 1이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몰라. 그치만 3이랑 0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점들에 대해서 y값이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x값이 만약에 1이 여기라고 쳐봐. 그랬을 때 그때 y값은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때 함수값은 음수다라고 써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다음에 대표유형 45번 볼게요. 지금 2차 함수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일단 첫 번째 지금 얘는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럼 a는 음수. 다음에 축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가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여야 돼. a는 위로 볼록하니까 마이너스고요. b도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마야야 음수가 되니까. 맞아요? 그럼 b도 마이너스. 다음에 y축과 지금 양수 부분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c는 플러스 y절편이 양수니까.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A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일 때 곱하면 음수 맞아요. 다음에 B랑 C 곱해도 음수 맞아요. A, B, C를 지금 다 더했더니 0이 나온대요. A, B, C 다 더한 건 앞에 있는 개수의 전체 합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봐봐요. X에 1 대입했을 때 지금 X축과 만나네. 그럼 Y값이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3번은 맞아요. 다음에 얘는 A 빼기 B 플러스 C.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얘는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야. 그럼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Y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대략 한 이쯤 있지 않겠어?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값이 양수네요, 양수. 그럼 얘도 맞아요.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얘들아, X에다가 한번 선생님이 2분의 1 넣어볼게. 여기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보세요.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가 돼. 이게 X에다가 2분의 1을 넣었을 때 Y값인 거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2분의 1이면 대충 0이랑 1, 이 사이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대입했을 때 Y값이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양수인 거야. 됐어? 그럼 이제는 생각해봐야지. 지금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이렇게 되려면 양변에 몇을 곱해요? 그렇지, 4를 곱해요. 4를 곱하면 A 플러스 2B 플러스 4C가 부호두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5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다음에 45-1번 보세요.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 그랬어. 일단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A가 양수야.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맞고 얘가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돼. 근데 A가 지금 양수라며. 여기 마이너스 있고 B는 음수가 돼야겠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B는 마이너스. 다음에 Y축과 음수 쪽에서 만나니까 C도 마이너스. 됐죠? 그럼 A 곱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 맞고요. 다음에 얘가 플러스, B는 마이너스였는데 제곱하면 플러스잖아. 그럼 니은도 맞죠. 다음에 A는 플러스, C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라고 해서 틀렸고, 다음에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도 마이너스야. 그럼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얘네는 아까 거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양변에다가 몇을 곱하면 좋을까? 선생님은 이번에 여기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볼게. 됐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9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1b 플러스 c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랑 마이너스 1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거 아니야, 그치? 대입했을 때 y값이 음수예요, 음수. 됐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이런 식이 되려면 양변에 몇을 곱해줘? 9를 곱해줘. 그럼 a 마이너스 3b 플러스 9c는 9 곱하면 부등호 안 바뀌죠? 어때? 0보다 작다가 나오나요? 네. 그럼 리을도 맞으니까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음 개념 56번 한번 같이 볼게요. 2차 함수의 식의 결정인데 여기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다 배웠던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일반형과 또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형태인 표준형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에서 2차 함수의 식을 우리가 직접 세울 때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일반형으로 세우는 게 편한지 아니면 표준형으로 세우는 게 편한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꼭지점 주어졌을 때는 무슨 형이 편해요? 그렇지, 표준형.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여기서
P랑 Q가 바로 해결이 되니까 표준형이 쉬워졌어. 맞죠?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추계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뭐가 쉬웠었죠? 이때도 표준형이 쉬웠어요.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그럼 여기서 뭐가 해결이 돼? 그렇지, p가 해결이 되고요. 추계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 a랑 q는요. 다른 뭐 두 개의 점을 줄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음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지? x축과의 두 교점. x축과의 교점. 예를 들어서 뭐 알파, 0, 베타, 0이라는 이런 두 점을 줄 거예요. 됐나요? 이 경우는 봐봐. 필기하세요.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니었어. 됐어요? 그럼 어떤 형태냐? y는 2차항의 개수가 a라고 했을 때 x축과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x-알파를 인수로 갖고 또 x-베타를 인수로 갖는 이런 형태의 식을 써야 됐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니다. 기억해두라 그랬어.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서로 다른 세 점을 줄 때. 근데 이 서로 다른 세 점 중에서는 분명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점 중에는 무조건 y절편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슨 형으로 세워야 돼? 얘는 무조건 일반형으로 세워야 돼.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세운 다음에 y절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y절편에 해당하는 c가 바로 해결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남은 두 개의 점을 대입함으로써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a, b, c를 다 구할 수 있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은 개념체크로 넘어가서 개념체크 1번 먼저 볼게요.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고 점 1,2를 지나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무슨 형 세운다 그랬어? 그렇지, 일반형. 이게 지금 갑자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약간 어색한데요. 네, 버벅거려도 이해해주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2,1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표준형. y는 a의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세울 수 있겠지. 근데 점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x의 1, y의 2 대입하게 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2는 마일의 제곱이니까 1a 플러스 1. 그럼 따라서 a는 그냥 1이 나오겠죠. 다음에 그럼 이 식을 완성하면 y는 1,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식이 나올 거야. 됐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그래프가 x축과 지금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x축과의 교점 나오면 얘는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니라 그랬어. y는 a의 x 플러스 2, 그치?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또 x 마이너스 1,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다음에 y절편이 지금 2라 그랬어. 그럼 y절편이 2라는 거는 y축과 0,2라는 이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얘를 대입하면 또 a 값이 나오겠죠? 그럼 2는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a가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따라서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전개해서 써줄게요. 마이너스 x제곱 다음에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래프가 지금 이 세 점을 지난다 그랬어. 세 점을 지날 때는 무슨요? 그렇지,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봐봐. 이 세 점 중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어? y절편. 여기 있네, y절편. 맞죠? 여기 y절편이 있으니까 c가 바로 해결이 돼. c는 3일 거고요. 다음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에다가 이제는 뭐를 대입해? 마이너스 1,6 먼저 대입해볼게. 그럼 6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3.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가 일단 몇이 돼요? 넘기면 3이 되고요. 다음에 1,2 대입하게 되면 2는 a 플러스 b 플러스 3이잖아. 그치?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는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연립해주면 더했을 때 2a는 2니까 a는 1이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완성시키면 y는 a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다음에 대표형 46번 한번 볼게요. 지금 추계 방정식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고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점 얘를 지날 때 k의 값을 구하래요. 얘도 너무 쉽네. 봐봐. 추계 방정식 주어져 있으니까 무슨 형? 표준형. 그래서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됐죠? 여기에다가 0,6 먼저 대입해보세요. 6은 0 넣었을 때 4a 플러스 q.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3,0 대입해보세요. 0은 마3 대입하면은 1a 플러스 q. 맞죠? 그럼 두 식을 서로 어떻게 빼보자. 그럼 q 사라지고요. 6 빼기 0은 6. 4a 빼기 a는 3a.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다음에 q는 a가 2니까 q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죠? 그럼 식 완성하면 어떻게 돼? y는 2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1,k 넣게 되면 k는 3, 3, 9, 9, 2, 18 마이너스 2니까 16이 되겠네. 따라서 k 값은 16입니다. 맞죠? 다음에 유제 46-1번 한번 보세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3,-2이고요. 점 1,2를 지나는 이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맞지? 그러면 얘는 y는 a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2 됐어요? 그러면은 이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 a 값 구할 수 있겠다. 1,2 대입하시면 2는 1 넣으면은 그렇지 4a-2. 그럼 따라서 a가 1이 돼야겠지. 맞아요? 그럼 식 완성하면 y는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근데 이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구하고 싶대. 그럼 y절편 구하라는 거니까 x에다 0 넣으세요. 알겠죠? 그럼 y는 9-2니까 그냥 7 나오겠네요. 맞죠? 근데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0,7 이렇게 점의 좌표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다음에 46-2번도 보세요.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즉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꼭지점의 y좌표가 8일 때 f2 값을 구하래. 맞아요?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닌 식을 써야 된다 그랬지? 그럼 y는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써놓고 지금 이 친구의 꼭지점의 y좌표가 8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어떤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인지는 모르지만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인지 몰라. 근데 y좌표가 8이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 상태지. 그치? 근데 봐봐. 아래로 볼록이던 위로 볼록이던 x축과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 한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얘가 3이야. 얘도 똑같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야. 됐니? 그러면은 딱 정중앙에 해당하는 게 뭐야? 아이고. 봐봐요. 이렇게 딱 정중앙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축에 해당하잖아. 그치? 이 전체 길이가 몇이야? 4예요. 그럼 절반은 2가 되겠지. 그럼 여기 축에 해당하는 게 x는 그렇지 1이에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얘도 이 전체 길이가 4인 건 똑같잖아. 그럼 이 절반은 2고요. 여기는 똑같이 x가 1이네. 그러니까 a가 양수든 음수든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상관없이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1. 그러면은 y좌표가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1,8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들아 또 설마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막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잖아. 꼭지점도 결국에 이 이차 함수가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 있지.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닌 이 애매한 식에다가 그냥 1,8 대입하세요. 그럼 A값 바로 나오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나 이거 1,8 여기다 대입해볼게. 8은 1 대입했을 때 2,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A가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이제 문제에서 지금 얘가 fx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f 이 값을 구하래요. x에다가 2 대입하세요. x에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다 곱하면 플러스 6이 되겠네. 따라서 답은 6입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개념 57번부터 얘들아 좀 별표를 많이 쳐놓을 거예요. 여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현역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는 학생이었어. 근데 이거를 이해 잘 안 되는 학생한테 설명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설명해도 이 친구들은 그 함수에 대한 감각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봐봐. 이게 방정식과 함수를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얘네는 그냥 하나야, 단 하나. 됐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가 있을까? 제일 많이 쓰는 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거 뭐예요?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얘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분리할 거냐? 얘를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리고 y는 0. y는 0이 뭐였어? 그렇지. 내가 x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주어져 있던 이 2차 방정식을요, 이젠 어떻게 분리해서 볼 거다? 그치? y는 2차 함수랑 또 y는 0이라는 이 x축과의 교점. 얘네가 서로 같아지는 그 지점. 교점을 구하는 식으로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앞으로 이 함수랑의 교점을 구할 때 얘네들을 서로 같다라고 2차 방정식처럼 이런 방정식의 형태로 놓고 문제를 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감각이 이해되는 학생들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고, 이 감각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계속 생각해봐. 계속 생각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이게 처음만 지금 외우는 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외우고 나면 이제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을 거야. 이해됐죠? 네. 다음에 볼게요. 여기도 지금 선생님 방금 말했던 거랑 똑같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일단 별표 쳐놓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첫 번째로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랑요.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y는 0. 얘네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랑요. y는 0이라는 얘네 두 식을요. 서로 같다라고 그냥 두세요. 같다라고 두면 얘네들이 2차 함수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 그렇지.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이때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x값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그래프랑 x축 즉 y는 0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교점의 개수는 결국에 뭐랑 같아?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었지. 판별식은 이거 필기하세요.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어? 2차 함수? 아니에요. 판별식은 무조건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어. 에서만 쓸 수 있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랑 서로 같다라고 두라 그랬지. 같다라고 두면 이제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뭘로 바뀌어? 그렇지.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이게 아직 툴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아. 됐어? 다시.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랑 얘를 서로 같다라고 두면 2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그 교점의 개수가 뭐다?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다. 선생님, 우리가 수의 범위를 복소수 범위로 확장을 시켰는데 왜 아직도 실근 이런 걸 따지고 있죠? 왜냐면 봐봐. 사실 수의 범위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어? 그렇지.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킨 건 맞아. 근데 얘들아, 우리가 함수는 어떤 평면 위에 그려요? 좌표 평면 위에 그리죠? 이 좌표 평면은요, 수의 범위가 어디로 한정이 되어 있냐? 좌표 평면은 무조건 실수 범위로 한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유리수, 무리수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 근데 복소수, 허수 이런 건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좌표 평면 위에. 나중에 가서 배울 거지만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복소수 범위를 지금 좌표 평면에서 안 다루는데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복소 평면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지금은 몰라도 돼. 복소 평면.
이런 걸 배울 건데 일단 우리는 좌표 평면만 배울 거고 얘네는 무조건 실수 범위에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에 이 2차 함수랑 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이거 허근 나오면 어떻게 허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때 허근은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면 좌표 평면 위에 그릴 거니까 우리는 실근만 취급을 할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 그렇지. 판별식 이용했었잖아. 그치?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했을 때요. 판별식 d를 써서 판별식 d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은 실근 몇 개?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 2개.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랑 같아. 그럼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었으니까 그냥 한 개. 중근이었잖아요. 맞죠?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실근을 가져간 거죠. 실근을 안 가져.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기 때문에 실근은 0개야. 이해됐어? 여기다 써놓으세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0개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럼 이때는 실근이 2개니까 교점이 몇 개야? 교점 2개여야 돼. 됐어? 그럼 이때는 중근이니까 실근 1개라며. 1개로 칠 거라며. 그럼 교점 몇 개야? 교점 1개. 이해됐어요? 다음에 이때는 실근이 0개네.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좌표 평면 위에서 교점은 없어. 교점 0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의미가 그냥 띡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일맥상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써있는데 이 부분은 가볍게 넘기세요. 2차 방정식. 이거의 실근은요. 2차 함수. 여기에서 함수값 y가 0이 되는 x값과 같다. 그게 결국에는 y에다가 0을 대입한 뭐예요? 그치.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니까 이 모습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2차 함수랑요. 또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y는 0.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얘네를 서로 같다라고 두라 그랬잖아. 근데 이건 결국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모습을 띠는 거랑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잘 봐봐. 이 모습은요. 마치 여기 y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2차 함수 여기에서 함수값 y가 0이 되는 그때 x값이랑 똑같대.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이랑 똑같다는 거지. 얘네들의 교점이. 이해됐어? 그럼 봐봐. 2차 방정식의 해랑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할 거야. 됐지? 그럼 봐봐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근과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 사이에는 2차 방정식 이거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요. 첫 번째로 봅시다.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따질 건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따질 때는 판별식을 쓴다 그랬었죠. 짝수 판별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판별식을 썼을 때 만약에 0보다 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랑 같아. 그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었으니까 중근. 다음에 0보다 작아.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거는 좌표 평면이잖아. 좌표 평면으로만 보는 거니까 얘는 실근만 취급해. 이해됐어? 실근만 취급해. 그러니까 아까 얘네들이 지금 x축과의 교점을 볼 건데 x축이 y는 0이랑 똑같다며. 얘네 서로 같다라고 두게 되면 그때 판별식을 썼을 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구나. 함수 입장에서 보는 거지. 이제 2차 방정식의 입장이 아니라. 그치?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함수의 교점은 이렇게 2개구나. 또 판별식 d가 0일 때는요. 교점이 1개구나.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없으니까. 뭐야? 교점이 없구나. 만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요. 지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이 그래프에서요.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할 것인데 그때 위에서 말한 그 x축과의 교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x축과의 위치 관계라고 써놓자.
위치 관계. 근데 글씨가 이상한 점 좀 양해 바래요. 어차피 소리 다 들리니까. 그럼 봐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랑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면은요. 봐봐. 이때는 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2개라며. 그럼 봐봐. 아래로 볼록할 때 먼저 보자. 아래로 볼록할 때 x축과의 교점이 2개려면 이렇게 만나야겠지. 이해됐어? 그럼 위로 볼록할 때 x축과의 교점이 2개려면 이렇게 만나야겠지. 맞아요? 다음에 판별c가 0일 때는 중근이니까 교점의 개수가 1개라며 아래로 볼록할 때는 그런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돼야 되고 위로 볼록할 때도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되겠죠?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애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봐봐. 만나지 않으려면은요. 봐봐.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x축으로부터 붕 떠 있어야 돼. 위로. 그치? 다음에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 붕 떠 있으려면 그렇지. 이렇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붕 떠 있는 형태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봐봐.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었어?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지?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였어.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로 생각해도 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랑 여기다 써놓을게. 2차 함수와 또 y는 0이라는 x축 있죠. x축에 교점을 가질 조건으로도 볼 수 있어. 얘네들이 2차 함수와 x축이 교점을 가질 조건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이 2차 함수랑 x축이 교점을 가질 조건 또한 뭐가 된다? 판별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판별식을 쓰려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잖아. 판별식을 쓰려면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있어. 이제 뒤에서도 다 다룰 건데요. 어떤 함수 y는 자리가 없는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x축 얘네가 교점을 가져야 된대요. 얘네가 서로 만나야 된대요. 이해됐어? 그러려면 봐봐.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얘랑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어? y는 0. 그러면은 여기서 얘랑 얘를 서로 어떻게 한다고? 같다라고 두라고요. 같다라고 두면 y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 우변에 있는 놈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잖아. 됐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따로 필기해 놓으셔야 돼. 책에다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어때?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변끼리 서로 같다라고 놨죠? 그럼 얘들아 봐봐. 아까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고 얘네랑 얘네를 서로 같다라고 놨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모양이 어떻게 됐어? 2차 방정식이 됐어. 이해됐니? 여기다 필기해 놓을게요. 아까는 2차 함수와 x축을 봤다면 지금은 2차 방정식이 된 꼴이잖아. 맞지? 그럼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으로 만든 이유가 뭐야? 얘네들의 교점 구하려고. 지금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됐어?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썼던 게 뭐야? 판별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2차 방정식 만들어졌으니까. 됐니? 2차 방정식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t가 0보다 클 때는요. 그렇지. 얘네들은 실근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실근 2개. 그럼 교점 몇 개? 교점도 2개. x축과의 교점도 2개. 됐어요? 다음에 판별t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실근 몇 개? 그렇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실근 1개. 중근이에요. 됐죠? 그럼 교점 몇 개? 교점 1개. 이렇게 복습하세요. 다음에 판별t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실근 몇 개? 실근 없어. 왜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거든. 그러니까 교점 몇 개? 교점은 0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빈 곳에다가 필기 꼭 해놓으세요. 어차피 이 표랑 겹치기는 하는데 너네들이 이 표를 보고 외우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외운 다음에 써보는 거는 또 이해도가 달라요.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념 체크 문제로 한번 볼게요. 문제 풀어보면 확 이해가 될 거야. 봐봐요.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y는 0. 그럼 만나는 점,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네. 그치?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식이랑 서로 같다라고 두라 그랬지?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이거랑 y는 0을 서로 같다라고 두려면 여기 우변에 있는 두 식을 서로 같다라고 쓰면 된다 그랬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식으로 바뀌어? 그렇지.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뭐를 써야 돼? 판별식을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만약에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됐어? 그러면은 직접 2차 방정식 풀어. 2차 방정식 풀어서 해를 구해.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인지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에 교점의 개수 구하라 그랬어.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먼저 만들어. 한글을 못하나 봐요.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써? 판별식 쓰세요. 알겠지? 그럼 개수 나올 거예요. 이거 꼭 필기해 놓으세요. 교점의 좌표 구하라 그러면 2차 방정식 풀어서 해를 구해. 그 다음에 좌표로 만들어. 됐니? 몇 콤마 몇 항상 쓰셔야 돼요. 다음에 교점의 개수 구하라 그랬어. 그럼 제일 첫 번째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또 이런 거 해줘야 된다니까 애들. 봐봐.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두 번째 판별식 쓰세요. 알겠죠? 네. 이 루틴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 2차 방정식 풀어서 얘네들이 교점의 좌표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우리 이 2차 방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인수분해 해봤잖아. 그치? x로 묶으세요. x-3은 0.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 x는 0 또는 x는 3. 얘들아 그럼 이거 좌표로 써야지. x가 0일 때 y좌표 몇이야? 아이 이거 잘 생각하세요. 뭘 또 대입하고 있어. x축과 만나는 점이라며. 그럼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몇이야? 0이잖아. 그러니까 y좌표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x값이 0일 때 y값도 0. 다음에 또 x값이 3일 때 y값도 0. 무조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해됐어요?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0,0이랑 3,0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지금 이 함수랑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 이번에는 얘랑 y는 0을 서로 같다라고 놔야겠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거랑 또 y는 0 x축 얘랑 지금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변에 있는 식끼리 서로 같다라고 두세요. 됐어?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됐니? 그럼 얘들아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곱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됐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 되니까 x값은 2가 되죠? 그럼 아마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따라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2,0이 됩니다. 얘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나 보다. 그치? 그래서 답은 2,0.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또 애들이 이거 많이 틀리는 거 봤기 때문에 지금 강조해 주는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 함수랑 x축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도 지금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긴 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랑 서로 같다라고 두면 2차 방정식이 되니까 2차 방정식 쉽게 풀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해를 구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하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계산하는 과정 중간 거를 갑자기 따와다가 이걸 보고 그림을 그려요. 완전히 틀려. 왜? 앞에 마이너스는 없애면 안 되는 애거든. 이건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내가 없앨 수 있는 애고 얘는 2차 함수인데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마이너스를 내 맘대로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불편한데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바꿔버려야지. 이러면 진짜 완전 나가리. 완전 다 틀려. 알겠지? 함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내 맘대로 없애줄 수 없어. 마이너스로 묶는 건 가능. 근데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는 거 불가능. 이해됐어? 근데 2차 방정식일 때 얘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줘도 그건 오케이. 알겠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함수일 땐 안 되지만 방정식일 땐 된다는 거.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념 체크 2번 보세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봐봐. 내가 아까 필기하라고 했던 거. 지금은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야?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엔 뭐 해야 돼? 선생님이 1번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뒤에 거는 그냥 계산 잘 보고 따라오세요. 스스로 한번 풀어보던가. 알겠지? 봐봐. 첫 번째 거.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거랑 x축의 교점의 좌표 구하래요. 그럼 얘네들 얘랑 또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y는 0이라며. y는 0을 서로 어떻게 놔야 돼? 같다라고 두셔야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끼리 서로 같다라고 쓰면 된다 그랬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쓰면 이제 무슨 모양이야? 얘는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됐으면 이제 뭐를 쓸 수 있어? 교점의 개수 뭐랑 관련 있어요? 판별식 쓰면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되네. 양수예요. 그럼 얘는 교점의 개수 몇 개? 그렇지, 2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랑 그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다음 얘도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이라고 쓴 다음에 판별식 쓰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25 마이너스 30이니까 음수 나오네요. 얘는 실근 있어 없어? 없어. 교점도 0개. 됐죠?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두고 얘는 뭐 마이너스 곱해도 돼요.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곱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b' 이용하세요. 마이너스 3. 짝수 판별식 이용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나왔네. 그럼 실근의 개수 중근이니까 1개. 교점도 1개. 어렵지 않죠? 다음에 대표형 47번 보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위치 관계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봐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a 이거랑 x축은 y는 0이었죠?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려면 봐봐. 얘 지금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는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랑 서로 같다라고 두면 2차 방정식 되죠. 2차 방정식 됐을 때 이제 판별식 쓸 수 있고 그 판별식이 어때야 되니? 그렇지. 0이랑 같다여야 중근이고 그 말은 실근이 1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도 다 그냥 쓸게요. 중근이라는 거는 실근의 개수가 1개. 그 말은 결국에 두 함수의 교점도 1개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있는데요. y는 0이라는 얘도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y는 0이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이해됐어? 그럼 봐봐. y는 0이라는 게 왜 함수냐? 우리 맨 앞에 이번 단원의 맨 앞에서 배웠던 게 뭐야? 그렇지. y는 fx에서 이 fx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다항함수를 내가 이름 붙일 수 있었잖아.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면 상수함수, 여기에 1차식이 들어가면 1차 함수, 2차식이 들어가면 2차 함수 했던 것처럼 y는 0도요. fx가 지금 상수인 이런 상수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로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두면은 2차 방정식이 되고요. 그럼 2차 방정식 됐으니까 판별식 쓸 수 있고요. 판별식 썼을 때 얘네들이 지금 교점 1개가 나오려면 반대로 실근이 1개여야 되고 실근이 1개이려면 2차 방정식 썼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 다 가능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얘네들 서로 같다라고 두게 되면 우변에 있는 식끼리 서로 같다라고 두라 그랬지. 그러면 2차 방정식 완성. 그럼 이제 뭐 써야 돼? 판별식.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가 되고요. 얘가는 0이 돼야 돼. 그럼 a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a는 0 또는 8이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그럼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a는 0 또는 8. 됐죠? 다음에 47-1번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요. 실수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요. 만약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2개다. 나처럼 그냥 써놔. 교점 2개? 교점 2개면 실근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2개. 그럼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된다.
됐어? 그리고 또 x축과 접한다 라고 했어. 그럼 교점이 한 개인 거네. 그럼 실근도 한 개인 거니까 판별시티가 0이랑 같아야 되는 거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교점 몇 개? 교점 0개. 실근 있어 없어? 실근 없어. 실근 0개. 그럼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 맞게 1번부터 풀어봅시다.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되니까 b제곱, b' 먼저 구해볼게요. 2니까 짝수 판별식 썼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4a가 되네.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4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된다. 맞죠? 다음에 두 번째는요. 4 플러스 4이 그 판별식 짝수 판별식 이용한 거야. 얘가 지금 0이랑 같대.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고 또 세 번째 4 플러스 4a가 이번엔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이번엔 작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다음에 47-2번 한번 보세요. 이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판별시티가 0보다 한 점에서 만약 0이랑 같아야 되네. 맞지? 그럼 얘도 짝수 판별식 써보면 b'이 마이너스 k니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랑 같아야 돼.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럼 2, 1 마이너스였다 붙여주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0 따라서 k는 2 또는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k는 2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에 거에 조금 더 발전 버전입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방금 앞에서는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x축이야. x축도 내가 함수라 그랬지. y는 0이라는 함수예요. 상수함수. 그치? 근데 얘랑 얘 교점을 구할 때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 뭐 썼니? 판별식 썼잖아. 판별식. 그치? 얘랑 서로 같다라고 두고 2차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교점의 좌표도 내가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아까 이렇게 생겼던 이 그 x축이 살짝 움직여 이제는.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그치? 얘가 뭐 2차 함수 y는 fx라고 해볼게. 됐어? 그리고 x축이 뭐 이렇게 있었어. 그랬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얘들아 봐봐. 됐다. 지금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그러니까 x축이었잖아. 그치? y축의 수직인 이 직선이 이번에는 움직여요. 어떻게? 회전합니다. 회전을 해요. 어떻게 회전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됐어?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졌다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함수가 있고 이 까만 색깔 함수가 있다. 이거 보이죠? 이 까만 색깔 함수가 있다고 쳐봐. 얘네가 이렇게 떨어져서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싹 붙어서 한 점에서 만나. 그럴 땐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이렇게 더 올라가.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이제 이거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까 그냥 x축이었던 게 살짝 기울어져서 이런 모양이 됐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에 대한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아까 이미 힘을 많이 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설명할 거예요. 봐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랑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는요. 결국에 뭐랑 같아요? 우리 아까 두 함수 우변에 있는 식을 서로 같다라고 놨었지. 여기 있는 이 우변에 있는 식이랑요. 이번에는 x축 y는 0이 아니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직선이랑 서로 같다라고 둘 거야. 됐어? 봐봐.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mx 정말 mx 플러스 n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서로 같다라고 둘 거라고. 이해됐어? 같다라고 두면 결국에 얘도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 실근 x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실근 x값이 바로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또 뭐 말하겠어? 교점의 x좌표 말했으면 교점의 개수 말해야죠.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랑요. 직선 y는 mx 플러스 n. 이거의 교점의 개수는 또 뭐랑 같습니까? 둘을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우변에 있는 식끼리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그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럼 봐봐. 선생님, 얘네를 같다고 두면 왜 2차 방정식이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네 다 넘겨봐, 얘들아. 다 일로 좌변으로 넘겨봐. 그럼 정리했을 때 2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치? 응.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 따질 때 얘랑 얘랑 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뭐 한 점, 두 점, 뭐 아니면 0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런 거 볼 때 우리 뭐 썼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서로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썼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 몇 개? 2개. 0이랑 같으면 교점 몇 개? 교점 1개. 0보다 작으면 교점 없어.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것처럼 지금 두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결국에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얘를 싹 다 이항시키세요. 싹 다 이항시키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식은 0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지. 맞아? 그럼 완벽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고요. 그럼 이제 뭐를 쓸 수 있어? 그렇지. 판별식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필기해 놓을게요. 봐봐. 지금 2차 함수 이 그래프랑 직선 이거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요. 2차 방정식 이거, 즉 얘를 이제 최종 이런 식으로 다 이항시켜서 정리를 했어요. 동량끼리. 그러면은 여기다 써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준 후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렇지. 이제 판별식 글씨도 못 써. 판별식 이용 가능. 이렇게 써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2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 거고요. 판별식이 0이랑 같다는 건 얘네들이 지금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이 노란 색깔 식이. 그치? 여기는 이 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니까요. 결국에 얘네들이 이 두 함수가 그렇지. 한 교점,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지금 위에 있는 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요. 그 말은 실근을 갖지 않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제대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써놓으세요. 여기 옆에다가 교점 몇 개? 2개. 여기다가 교점 1개. 교점 0개. 이렇게 필기해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요. 근데 이 직선이랑 서로 같다라고 두고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판별식 t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1차 함수 이 그래프랑 이렇게 교점이 2개에서 만나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랑 같대. 그럼 얘는 그렇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접하는 경우인 거고요. 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이 경우는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다. 이해됐어요? 네.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과 이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 얘들아,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거를 그냥 일반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 뿐이고 이미 우리 다 배웠어요. 알겠죠?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정식 fx는 gx라는 어떤 그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함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방정식이잖아. 근데 얘네를 함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라고?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을 함수 관점으로 보면은요. 필기하세요. 얘를 쪼개. y는 fx, y는 gx 이렇게 두 함수로 쪼갠 다음에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해됐어? 다음에 또 fx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의 실근 x를 구하라는 거는요. 결국에 쪼개 y는 fx라는 이 함수랑 y는 0. y는 0이 뭐야? x축. 그러니까 이 y는 fx라는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근데 이거 거꾸로 과정도 너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y는 fx가 있고 y는 0이라는 x축이 있어.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요. 둘이 어떻게 났어? 그치? 우변에 있는 식끼리 서로 같다라고 두면 결국에 fx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생겼었죠? 그치? 그러니까 그 소리야. 거꾸로 하면. 이 방정식을 풀면 결국에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 또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놔야지 풀 수 있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치? 또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네들을 서로 같다라고 놔야 되는 거. 또 이 방정식의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면 얘네들을 쪼개서 또 함수와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과정이 전부 다 성립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또 지금은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 얘기한 거고 이제는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fx는 gx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걸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네.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 구하라는 거랑 똑같고요. 또 fx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이 함수랑 이 x축 사이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다. 알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선생님이 필기한 거 그대로 개념으로 적혀있네. 방정식 fx는 gx의 이 실근 x를 구하라는 거는 뭐랑 같아요? y는 fx 이렇게 한번 쪼개고 y는 gx 이렇게 한번 쪼개서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지금 y는 fx와 y는 gx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 우변에 있는 식끼리 서로 같다라고 두기로 했잖아. 그럼 fx는 gx가 같아지는 그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봐봐.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fx 빼기 gx는 0이 돼. 됐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 여기 이 부분을요. 선생님이 새로운 어떤 함수 hx라고 놔볼게. 됐니? 그러면은 결국에 이 hx는 0을 만족시키는 그 x값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니? 이해됐어? 봐봐. 다시 얘를 이렇게 넘겼어. 그럼 fx 빼기 gx가 되죠. 맞아요? 근데 얘네를 어떤 새로운 함수 hx라고 내가 정의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는 그 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는 얘를 서로 넘겼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고 결국에 얘를 내가 새로운 이름으로 hx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hx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거랑 똑같잖아. 맞아? 근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 방정식 푸는 거 어떻게 생각했었지? y는 fx 이렇게 하나랑 또 y는 0 x축 얘네의 교점으로도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얘를 어떤 새로운 함수 hx라고 했어. y는 hx의 그래프랑 x축의 교점 x좌표를 구하는 거랑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 선생님 강의를 뭐 빨리 감기로 넘겨서 계속 들었다던가 그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같은 말을 일부러 계속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선생님이 한 영상에서도 5번 이상씩 반복하는 이유는요. 너네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익숙해지세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뭐 계속 돌려보기를 해서라도 익숙해지셔야죠. 그쵸? 공부를 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그치? 그럼 봐봐. 얘랑 얘가 서로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다음 드디어 문제로 넘어가서 대표유형 48번 볼게요. 2차 함수 이 그래프랑 직선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2랑 5래. 됐어? 그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 2차 함수랑 그래프 이거의 교점이라 그랬어. 그럼 서로 만나는 점이니까 우변에 있는 식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다라고 두라고. 됐어? 그럼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거 교점의 x좌표가 2랑 5가 나왔다는 거는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2랑 5가 나왔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를 싹 다 넘겨주세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직관적인 건 이 x에다가 2 그리고 5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a, b에 대한 식이 나오면 둘을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하면 되겠지. 아니면 지금 이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해가 지금 2랑 5로 나왔잖아. 그럼 우리 이거 식 세울 수 있었잖아. 2차 방정식. 그치? 2차 방정식 식 세우는 방법 앞에서도 배웠죠. 1 하고 x-2, x-5는 0이라고 세워준 다음에 얘를 다 전개하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하세요. 두 가지 방법 다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x에다가 2 대입하시게 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이죠. 그럼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는 5 대입하세요. 5 대입하시게 되면 25 플러스 5a 플러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 그러니까 5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7이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랑 얘를 연립해주면 a, b 값이 나오겠지. 구해볼게요. 2a 마이너스 b는 마3 또 5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7 둘이 서로 빼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a는 24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b는 a가 마이너스 8이면 b는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3인가? 네, 맞네요. 그럼 a랑 b는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이용해서 한번 풀어주면은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차항의 개수가 1이고 두 해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1, x-2, x-5는 0. 2차 방정식 세우신 다음에 전개하세요. 맞죠?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식이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8, b 값은요? 마이너스 16이다. 아니 마이너스 13이다. 맞죠? 네. 그러면 답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끝났습니다. 다음에 48-1번 보세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랑 직선,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얘랑 얘랑 얘들아 이거 똑같잖아. 그치? 이거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 다음 이해 안 되면 선생님 거 다시 보세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여기 우변에 있는 식끼리 어떻게 놓으라고? 서로 같다라고 두시라고. 그럼 얘랑 서로 같은 거니까요. 싹 다 넘겨주세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맞죠? 그러면은 봐봐. 얘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라고 두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쓰자. 내가 전개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 0. 맞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식이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a-2가 4. 따라서 a는 6. 다음에 b-3이 6이니까 b는 9. 맞죠? 그럼 이때 a, b 값 구하래. a는 6, b는 9가 됩니다. 맞죠? 답은 6. 맞습니다. 다음에 48-2번 볼게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지금 얘랑 한 교점의 x좌표가 이거래. 됐어? 그럼 보자. 이때 유리수 mn의 값을 구하시오. 앞에서 배웠던 거 다 그대로 이용되네. 그치?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 말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식을 서로 어떻게 나? 같다라고 두시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mx 플러스 n. 됐어요? 그럼 얘를 싹 다 이항시켜봐. 그럼 x제곱 플러스에 마이너스 2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은 0. 맞나요? 그럼 얘들아 봐봐. 얘네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어때? 전부 다 유리수예요. 얘도 유리수. 지금 문제에서 유리수 mn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도 유리수, 얘네도 유리수야. 이해됐어? 그럼 앞에 있는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지금 이 한 교점의 x좌표가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봐봐. 한 교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에 한 근 또는 한 해가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한 근은요? 그렇지. 앞에 있는 개수가 모두 유리수니까 얘네는 무조건 켤레근을 갖잖아요. 켤레근 어떻게 가져? 여기 무리수인 부분을 부호만 바꿔줘. 1 마이너스 루트 2. 이해됐어? 그럼 두근의 합과 곱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근의 합은요.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하시면 몇이에요? 2잖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1분의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그러니까 이게 지금 2 플러스 m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2 사라지니까 따라서 m 값은 0이 되고요. 다음에 두근의 곱 이용해보자. 두근의 곱은요.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a분의 c니까 여기서 2 마이너스 n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n 값은 3이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럼 m은 0, n은 3. 이해됐을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대표형 49번 보세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랑 이거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a 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봐봐. 서로 다른 두 점, 한 점 만나지 않는다.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따지네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요. 우변에 있는 식을 서로 같다라고 두고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맞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 싹 다 넘기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 여기가 상수항입니다. 됐죠? 그럼 판별식 d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죠. 1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4a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4a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커야 합니다. 됐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면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 d가 0이랑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5여야겠죠. 또 만나지 않으려면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아야겠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49-1번 보세요. 2차 함수. 지금 이 그래프랑 직선 얘가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얘가 만나지 않으려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문제니까요.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쓴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아야죠. 그쵸? 싹 다 넘겨주시면은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맞죠? 그럼 b' 이용합시다. 마이너스 2. 짝수 판별식 쓰시면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는 플러스 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아야지. 그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다음에 49-2번 직선 y는 mx 얘랑 2차 함수 이 그래프가 서로 한 점에서 만나도록 또 지금 위치 관계 물어보고 있네. 그치? 그럼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서로 같다라고 두시고요. m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쓰시고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 이렇게 다 넘기고 좌우 바꿔줍시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1은 0. 됐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판별식 d가 0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랑 같으려면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1 마이너스 m의 제곱 이거 제곱근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럼 안에 있는 이 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얘가 제곱해서 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은 뭐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건데 마이너스 곱하면 m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됩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m 값 구하라 했으니까 m 값은 3. 맞죠? 다음에 얘들아 여기 방금 앞부분까지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너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이 앞부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 진짜 뒤에 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배워 나갈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 교점의 개수 이게 결국에는 두 식을 서로 같다. 방정식으로 둔 다음에 판별식을 쓰든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든 해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 알겠지?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들어가 봅시다. 최대 최소. 말 그대로 제일 큰 걸 최대, 제일 작은 걸 최소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얘들아, 우리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아래로 볼록한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최소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제일 작은 부분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애들이 막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선생님, x값이요? y값이요? 당연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그러면 얘들아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함수값은 x값이에요? y값이에요? y값이에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y값이 제일 작은 부분,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그렇지, 꼭지점. 꼭지점일 때 이때 y값이 제일 낮아. 됐어? 그럼 최대는 어디야? 최대는 여기인가요? 완전 틀렸어. 2차 함수는 얘들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야? 그게 아니잖아. 2차 함수는요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 쭉 뻗어나간다고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 너네가 이거 도화지 바깥까지 다 그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기는 하지만 항상 얘가 뻗어나갈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제일 낮을 때가 언제야? 꼭지점일 때 최소. 이때가 최소고요. 최대값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최대는 이때 구할 수 없어. 이해됐어? 다음에 위로 볼록할 때도 보자. 이때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라고 한다면 다들 여기라고 할 거야. 맞아요. 이때 위로 볼록할 때는 꼭지점일 때가 바로 최대예요. 최대. 그럼 최소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일까요? 아니에요. 최소는 얘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2차 함수, 이거의 최대 최소는요. 함수식을 이렇게 표준형꼴로 변형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된대요. 일단 A가 양수야. 그럼 아래로 볼록하네요. 그때는 꼭지점,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데 그러니까 P, Q가 꼭지점의 좌표니까 X값이 P일 때 Y값 Q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당연한 거지. 얘는 쭉 뻗어나가니까 최대값은 없어요. 구할 수 없습니다. 됐죠?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위로 볼록하겠죠? 그럼 X가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데요. 당연한 말이에요. P, Q가 꼭지점의 좌표니까 X값이 P일 때 최대값, Y값 Q를 갖는 거고요. 다음에 최소값은 없습니다. 쭉 내려가실 거니까. 됐죠? 개념 체크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2차 함수, 이거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함수 그래프 그려볼까요?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하겠지만 얘는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하시고요. 꼭지점의 좌표 구하면은요.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마이너스 1 콤마 4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그렇지. 최대값은요. 4가 되는 거고 이때가 최대. 최소는 있어 없어? 최소값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에 대표용 50번 보세요. 2차 함수. fx가 지금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갖는데요. 근데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래. 그럼 봐봐. 이 2차 함수가 따로 뭐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는 한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는 거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2,3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2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인 애는요. 뭐 이 점을 직접 대입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 y는 1.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써놓고 얘 전개하세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7 됐어? 그럼 a 값이 결국에 마이너스 1이고요. b 값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a 더하기 b는 6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2차 함수. 이거의 최대값이 11이래. 상수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은 최대값이 11이라는 말은 꼭지점에 x좌표가 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y값이 11이라는 거지. 얘 이렇게 위로 볼록하니까. 됐니? 그럼 봐봐.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k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k인데 여기서 꼭지점의 y좌표는 여기잖아. 얘가 지금 11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2. 맞죠? 다음에 50-1번 보세요. 2차 함수. 얘가요. 지금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하래요. 아, 너무 쉽다 이제. 그치? 다른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고 얘 지금 아래로 볼록한데 최소값이 1이어야 된다잖아. 그치? 그럼 뭘로 바꿔? 표준형. 그쵸?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절반의 제곱. 다시 플러스 2a 플러스 4. 맞죠?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인데 그때 이 최소값이 1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꼭지점의 y 좌표가 지금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1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으래요. 모두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다 넘기면은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은 0. 맞죠? 3,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따라서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 끝. 어렵지 않죠? 네. 다음에 50-2번 2차 함수. 여기에서 x는 3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고 f 마 3이 지금 마이너스 13이랑 같대. 이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먼저 보자. 이 2차 함수 따로 범위 안 주어져 있죠. 내가 왜 계속 범위 하는지 뒤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봐봐.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2차 함수가 x가 3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거는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가요.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3,1이라는 걸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이 fx라는 애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3이고 3,-1이니까 이 차의 개수가 a면서 x-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을 띈다는 거지. 됐어? 또 지금 f-3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마이너스 13이라는 거는요. 얘가 한 점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13이 되는 그 점을 지난다는 걸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자주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한번 정리해 주는데요. 여기 fx는요. 우리가 y는 fx라고 많이 쓰잖아. 그냥 y라고 생각하세요. 됐어? 그럼 y는 a의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고쳐봐. 그럼 이 점 어디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되는지 한번 알겠지?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가 마이너스 13을 넣으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3은 얘는 마이너스 6의 제곱 36a 마이너스 1 넘기면 마이너스 12는 36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a 값 구했으면 이제 대입하세요. 원래 식에다가. 됐어?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얘를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1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맞아요? 그러면은 a 값이 일단 몇이에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 b는요 2, c는 마이너스 4. 그럼 이거 다 대입해서 더하면 어떻게 돼? 3a니까 마이너스 1, b, c 다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다음에 드디어 나왔다. 이제 제한된 범위.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들아 아까는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할 땐 이때가 최소고 최대는 구할 수 없고요. 위로 볼록할 때는 이때가 최대고 최소는 구할 수 없었잖아. 맞지?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로 쪼갰다? 됐어? 나머지는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지워주세요. 이해됐어? 내가 봐야 되는 그 함수 그래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 형광펜으로 친 부분에서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야? 가장 위에 있는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최대인 거고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최소인 거지. 됐니? 또 아래로 볼록한 것도 뭐 이렇게 그려볼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번에는 범위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쪼갰어. 얘들아, 내가 쪼갠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안 들어가? 꼭지점 들어가요. 됐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때는 형광펜으로 쳐놓을게요. 보기 이쁘게. 그치? 이뻐야 또 이제 필기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에서 제일 높은 이 부분이 뭐예요? 그치? 제일 높은 부분이니까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제일 낮은 부분 어디야? 설마 여기라고 하지 않겠죠? 네? 제일 낮은 부분은 여기 꼭지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최소가 되는구나. 이해됐어? 다음에 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게요. 이번에는 내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로 쪼갰어. 됐니? 그럼 그때 나머지 부분 다 지워줘야지.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주세요. 꼭지점은 이쪽에 있어. 이쪽. 됐어? 이 내가 자른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됐어? 포함 안 됐어? 포함 안 됐어. 그러면 난 여기서부터 여기만 보면 되는데 언제가 최대고 최소야? 이때가 최대고요. 이때가 최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자른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겠구나.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되게 뭐 공식처럼 외우라는 듯이 이렇게 만약에 이 꼭지점 봐봐.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 2차 함수를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요. 꼭지점의 좌표는 p, q죠.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의 x좌표 p가 만약에 이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이 꼭지점과 양끝 경계값 있지? 양끝점, 양끝 경계에 대한 이 y값, 이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다라고 했어. 그치? 외우는 거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해됐어? 아래로 볼록하던 위로 볼록하던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이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의 x좌표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 양 끝점만 가지고 제일 높은 게 최대, 제일 낮은 게 최소라는 거야. 제일 높은 게 최대, 제일 낮은 게 최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얘는 어렵지 않아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뭐 그냥 정리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실게요. 그냥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속해요. 속하면 이 꼭지점 포함해서 양끝 경계값까지 이 모두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고요. 꼭지점이 만약에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양 경계에서만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는 거지. 됐어요? 다음 개념 체크 문제로 넘어가면 지금 주어진 이 2차 함수의 x값의 범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됐어? 그럼 봐봐.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냥 그려버릴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x는 1인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0에서부터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요. 얘들아, 누구는 이렇게 좌표 평면을 공들여 그림으로써 완벽하게 이 2차 함수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고 누구는 대충 그리는 것 같은데 항상 100% 다 정답인 애들이 있어. 그게 뭐야? 문제를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시간 안에 잘 풀 수 있는지 걔가 그 훈련을 했고 안 했고가 시험에서 되게 큰 차이로 벌어져요. 됐어? 봐봐. 선생님이라면 2차 함수 그래프 대충 그려. 축의 방정식 표시해.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x는 0이랑 3 사이인데 x는 0도 여기다 표시하고 x는 3도 여기다 표시하면 어디가 최대인지 알 수가 있을까? 없어. 봐봐. x는 1이 여기 있잖아. x는 0은 1로부터 3보다는 가깝지. 그치? 얘는 조금 더 가까워 이 거리가. 근데 x는 3이라는 애는 봐봐. x는 0이 여기 있으면 x는 3은 얘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x는 3.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게끔 그리세요. 이해됐어? 얘는 이 사이 거리는 1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이 거리는 2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게 그려야지. 그러면 한눈에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 보여. 이해됐어?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워주실게요. 다 지워주고 우린 어디만 보면 돼? 우리는 여기만 보면 돼. 이 경계 포함해서. 됐어? 꼭지점이 이 경계 안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일단 여기 x는 3일 때가 최대.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최소. 맞아요? 그럼 얘들아 최대 값이랑 최소 값 구하라는 건 이건 결국에 y 값. 즉 함수 값 구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최대값 구하시면은요. 이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 3 넣으세요. x에다가 3 대입하시면 최대값은 4 플러스니까 6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x에다가 그렇지. 꼭지점에서 최소값 같잖아. x에다 1 넣어볼 필요도 없다. 꼭지점의 좌표는 1,2니까 2.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최대값은 6,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이해됐죠? 네,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얘는 그림 그냥 똑같이 그릴게요. 추계방정식이 어차피 주어진 함수는 똑같으니까 x는 1, 그리고 이번엔 2에서 4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양쪽에 등호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x는 2 여기 있고 x는 4 여기 있어. 이해됐어? 그럼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뭐야? 최대. 여기가 최소. 최대값은 x에다가 4 대입하세요. x에다가 여기 4 넣으면은 9 플러스 2니까 11 될 거고요. 또 최소값 x에다가 2 넣으세요. 1 플러스 2니까 3. 맞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3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푸는 친구들 있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 언젠가 진짜 실수로 틀리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실수할 거니까요. 그냥 하란 대로 좀 하세요. 제발. 알겠죠? 제발 그림 좀 그려. 이거 그린다고 뭐 얼마나 늦겠어. 진짜 빠르게 그리는 방법 알려준 거니까 이거는 그리세요. 알겠죠? 식 안 써 있으면 진짜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그림 좀 그리세요. 대표용 51번 보세요. 지금 x값의 범위가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2차 함수 이 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은 봐봐. 2차 함수 y는 얘는 추계방정식을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뭘로 바꿔줘? 표준형으로 바꾸셔야죠. y는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k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 맞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3, 마이너스 3 플러스 k야. 그러면 x는 3이라는 이 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러면은 얘네는 어디서 최소값을 갖겠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지금 저 범위가 지금 x는 3이 여기 있어. 꼭지점의 좌표가.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3에서 6까지래. x는 6은 여기 있고요. 여기가 x는 쟤 왜 저래 또. x는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보는 거야. 됐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그렇지, 꼭지점. 그러니까 꼭지점에 뭐가?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k값은 2가 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k값과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또 구하라 했네. 귀찮게 정말. 그치? 그럼 봐봐. 이거 그림 이렇게 안 그렸었으면 너네 최대값 구하는데 또 한 세월 걸려요. 봐봐. x는 6은 얘랑 3만큼 떨어져 있고 x는 마이너스 3은 얘랑 6만큼 떨어져 있잖아. 얘가 더 멀리 있으니까 얘가 더 높이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다. 됐어?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y값은요.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3 플러스 k인데 k가 2야.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12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러면은 11이네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11 k값은 2 k값은 2 최대는 11 여기까지. 맞나요? 다음에 51-1번 보세요.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요. 2차 함수 이거의 최소값이 4래요.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이 이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쵸? 그러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괄호 닫고 플러스 k는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k. 맞죠? 그러면은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4, 마이너스 16 플러스 k인데요. 4가 이 안에 포함이 됐네요.
아,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지금 여기 있어. x는 4. 그치?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은 저 멀리 있고요. x는 오늘 이렇게 가깝게 있어.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잖아. 그럼 최소값이 4니까 꼭지점에서 같겠네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4가 돼야 돼요. 따라서 k는 20이 됩니다. 맞죠? 네. 다음에 51-2번 보세요. 지금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6이래.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은 y는 2에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합시다. 알겠죠? 2의 x제곱 플러스 얘는 2분의 1의 x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맞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의 제곱 맞죠? 그러면 2의 x 플러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그치? 근데 봐봐 최대값이 6이래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자. 이 2차 함수는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야. 그치? 근데 여기 꼭지점에 해당하는 지금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요. 지금 범위가 0부터 시작이야. 0이면 얘가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쯤이 한 A라고 쳐볼게요. 문제에서 말하는 X는 A. 됐어?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갖는 거예요? X는 A 여기에서 갖는 거야. 최대. 됐어? 그럼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Y값 구하면 되니까 X에다 A 대입하면요 2A 제곱 플러스 A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6 맞아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A값 구하려면 넘겨서 풀어주세요.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2, 1 2, 3 4, 3 그러면 1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 맞죠? 그럼 A 값은 2분의 3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A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틀리죠. 왜? 얘들아 상식적으로 0 이상 A 이하인데 A가 0보다 작은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따라서 A는 2분의 3입니다. 알겠죠? A는 2분의 3. 다음에 대표형 52번 한번 보세요. 대표형 52번에요. 지금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함수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딱 보자마자 이걸 설마 전개해야 되나? 전개하면 4차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위험합니다. 우리 이미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어. 3학년 때 우리 어떤 식이 계속 반복되면 뭐 하기로 했었지? 치환. 지금 아쉬운 점이 이 책에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딱 한 개의 문제밖에 다루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얘들아 이거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2학년 3학년 되면 지금은 이렇게 다항식이 들어간 이런 모양이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뭐 되게 복잡한 함수들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면 돼. 봐봐 지금 이 괄호 안에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식이 반복되고 있지. 그럼 선생님은 x제곱 플러스 2x라는 이 식을 t로 치환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t로 치환하면 앞으로 선생님이랑 약속하는 거야. 약속. t로 치환함과 동시에 항상 치환을 하게 되잖아요. 치환함과 동시에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항상 표시해 주세요. 꼭 필기해 두세요. 알겠죠? 다시 내가 만약에 어떤 식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그 식을 어떤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잖아. 치환을 하면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꼭 표시하세요. 범위. 알겠죠? 이거 안에서 틀린 학생들 굉장히 많고요.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 나가리 되는 경우 많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습관 잘 들어두세요. 그럼 봐봐.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범위를 내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x값의 범위야. 그치?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t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죠. 그치?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얘는 2차 함수인 거야. 2차 함수. 됐어? 대신에 지금 잠깐만 여기 y 자리에 t가 들어갔을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됐어? 그럼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이 x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얘네 최대 최소를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뀌었었지? 그럼 봐봐.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 추계방 정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는 마이너스 2, 양극 경계를 먼저 표시하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이렇게 가깝게 있고요. 1은 비교적 멀리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최대값은 어디서 갔나요? 최대값은 여기서 갔죠. 최대. 됐죠? 다음 최소값은요? 여기서 가져요. 여기. 꼭지점에서. 왜냐면 꼭지점이 포함이 됐거든. 저 범위 안에. 그치? 그러면은 봐봐. 이 식에다가 x값이 1일 때 최대니까 x에 1 넣어봐. 1 넣었을 때 2,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최대인 거고요. 최소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꼭지점의 y좌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은 봐봐. t값에 최대 최소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답 구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의 최대 최소를 구한 게 아니란 말이야. 뭘 구한 거야? 고작 t로 치환한 문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t라는 문자로 치환했기 때문에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 t의 범위를 구한 것 뿐이에요. t는 최대가 3, 최소가 마이너스 1이잖아. t값의 범위 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치환한 문자로 식을 바꾸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 되겠지? 지금 여기 이 식 자리에다가 t만 대입했을 뿐이야.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럼 이 식에 t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이 저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겠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3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여기 추계방정식이 t는 3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를 표시하면은 t가 3일 때가 여긴데 꼭지점이 포함되네요. 저 범위 안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긴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만 보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t가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그리고 꼭지점에서 얘가 최소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6이어서 10 최소일 때는 t가 3일 때니까 3 넣으면 마이너스 6 맞아요? 그럼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6 끝.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대표형 문제를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그냥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다음 거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최소 3번은 다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이 루틴이 진짜 익숙해져야 되거든. 선생님이 그 부교재로 라이트센을 꼽은 것도 라이트센이나 이런 센 시리즈는요. 한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연습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많이 실려 있어. 그래서 일부러 그 교재를 선택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수업 들었잖아? 바로 라이트센 들어가. 알겠지? 이 한 단원 끝나면 라이트센 들어가서 해당 부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음에 52-1번 볼게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x값의 범위가 이랬을 때요. 함수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했어.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 됐니? 그러면은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지금 공통되지 않나? 이 부분이 완전 똑같이 생겼죠? 그럼 나는 이 부분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치환이 되고요. 치환 나왔다. 치환이라는 문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바로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t값의 범위 구하기. 이해됐어? 그럼 t값의 범위 구하시면은요. 일단 이 t값도 결국에는 함수잖아. x에 대한 2차 함수.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이 x값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죠. 그걸 먼저 확인해 줄게요.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는 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야. 됐어요? 그러면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프 그리세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요.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1이야. 근데 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래. 그럼 x는 2라는 애는요. 여기에 가깝게 있고요.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되고요. 지금 이 주어진 범위 안에 그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최대 최소 표시해보자. 최대는 이때가 최대. 최소는 그렇지 꼭지점일 때가 최소. 이해됐어요? 네. 그럼 최대값 쓸 때는요. x가 1일 때니까 x에다 1 넣어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에서 2가 됩니다. 다음에 최소는 x에다가 그렇지 꼭지점의 좌표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근데 이거 끝 아니라 그랬어. 나 지금 뭐 구한 거야? 고작 t값의 범위 구한 거야. 그럼 t값의 범위는 최대가 2, 최소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애가 될 거고요. 그럼 t값의 범위 구했겠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원래 함수의 범위 구하셔야죠. 그럼 y는 t 대입하시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y는 t에 대한 2차 함수잖아. 그럼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이 t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봐야겠지? 그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럼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t에 대한 2차 함수고요. t값이 t는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는 얘한테 가깝게 2는 여기 멀리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보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어디? 여기가 최대값. 여기 꼭지점에서가 최소값. 꼭지점이 포함되니까. 그치? 그럼 최대값은 t가 2일 때 갖는 거니까 2 대입하세요. 그럼 9-4니까 5. 최소값은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4.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라지 m, 얘가 스몰 m이 되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답은 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네. 다음에 52-2번 볼게요. 함수 이거의 최대값이 3일 때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너무 귀찮지만 하셔야죠. 뭐. 지금 여기 이 부분이 t로 치환이 될 거고요.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되고 그치?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2잖아. 그쵸? 는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죠.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일단 3,3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x에 대한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고요.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니까 지금 얘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요.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 문제. 지금 얘는 x값의 범위가 없어. 됐니? 그 말은 x값의 범위가 없으니까 이 t값의 범위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얘는 지금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야. 최대가 있어 없어? 최대는 얘가 지금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최대가 어떻게 있어? 구할 수 없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그 최대 최소 배울 때요. 맨 첫 번째 때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아래로 볼록할 때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최소값은 x가 3일 때 최소 3은 존재하지만 최대는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최소값이 3이니까요. 이 t값의 범위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 이상이다 라고만 쓸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3 이상이니까요. 이제 함수 얘를 t를 대입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거의 최대값이 3이래요. 그럼 얘 표준형으로 바꿔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2야. 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2, k 플러스 2가 되죠. 얘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여기 추계방정식이 x가 아니고 t가 그렇지 t가 2인데야. 그러면은 아까 t 값의 범위가 3 이상이라며 그치? 그럼 3 이상이면 이 꼭지점이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t가 3일 때가 여기고 3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최대값이 3인데 그러니까 t가 3일 때가 그럼 최대값을 가질 때니까 이때가 최대값 3을 갖는 때인 거지. 됐어요? 그럼 t에다가 3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2니까 k 플러스 1이 되네. 그럼 얘가 지금 최대값 3이랑 같은 거니까 따라서 k는 2가 됩니다.